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500년 전만 해도 이 땅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곳이었어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에도 무려 100년 넘게 북미는 그냥 무시당했거든요. 스페인은 금과 은이 넘치는 남미에만 관심이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아시아와의 무역로에만 집착했죠. 그런데 어쩌다 이 황무지 같던 땅이 세계 최강국이 된 걸까요? 사실 콜럼버스조차 자기가 뭘 발견했는지 제대로 몰랐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아시아 근처에 도착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향신료를 찾으러 갔다가 엉뚱한 대륙을 발견한 건데 정작 본인은 그게 대륙인 줄도 몰랐던 거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세계 지도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 가졌고, 포르투갈은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독점했어요. 스페인은 중남미의 금과 은을 실어 나르느라 바빴죠. 그렇게 북미는 한참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버려진 땅이 어떻게 세계 최강국으로 변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처음으로 북미에 식민지를 세우려고 한 건 1585년이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주 로아노크 섬에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식민지는 신비롭게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도 미스터리죠. 그래서 영국은 1607년에 제임스타운에서 다시 시도했고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1620년에는 청교도들이 플리모스에 도착했죠. 이들은 도박도 금지하고 크리스마스 축하도 금지할 정도로 엄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후로 수많은 유럽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동부 해안은 금세 영국 식민지로 가득 찼죠. 한편 프랑스는 북미 중부의 광대한 땅을 차지하느라 바빴어요. 1754년이 되자 누가 이 땅의 진짜 주인인지 결판을 낼 때가 온 거예요.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시작된 거죠. 프랑스령 캐나다의 인구는 겨우 6만이었어요. 반면 영국 식민지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영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했거든요. 전쟁이 끝나자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프랑스는 캐나다를 영국에 넘겨야 했고, 루이지애나의 절반은 전쟁 중에 스페인에 넘겼지만 나머지 절반도 영국에 빼앗겼죠. 영국은 이제 북미에서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영국 정부는 식민지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죠. 식민지 주민들은 격분했어요. 우리는 투표권도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매길 수 있냐는 거였죠.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다는 구호가 퍼졌습니다. 불만은 점점 커졌고 작은 충돌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1776년 7월 4일, 마침내 13개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실제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는 5년이 더 걸렸거든요. 독립을 쟁취한 후에도 문제는 산적해 있었어요. 처음 만든 정부는 완전히 엉망이었거든요. 13개 주는 사실상 각자 놀았고 중앙정부는 아무런 힘도 없었죠. 새로운 국가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시 모여서 헌법을 작성했어요.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미국은 진짜로 하나의 국가가 된 거죠.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동부 해안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서쪽의 광활한 땅은 모두 스페인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믿기 힘든 행운이 찾아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등장한 거예요.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하느라 바빴어요. 그는 스페인으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되찾았지만 곧 영국을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전쟁 자금이 필요했던 나폴레옹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루이지애나 전체를 미국에 팔기로 한 거예요. 미국은 단돈 1,500만 달러에 루이지애나를 샀어요. 미국의 영토가 하루아침에 2배로 늘어난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였거든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제곱킬로미터당 몇 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었으니까요. 나폴레옹의 참모들도 이 결정에 경악했지만 나폴레옹은 밀어붙였습니다. 당시 미국 가정의 평균 자녀 수는 7명이었어요. 인구는 20년마다 거의 2배로 늘어나고 있었죠. 그 많은 사람들은 살 곳이 필요했고 서부로 향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미국 정착민들은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1819년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사들였어요. 그로부터 2년 후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미국은 새로운 이웃을 얻게 됐죠. 멕시코 정부는 텍사스 지역의 인구가 너무 적어서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을 초대해서 정착하게 했죠. 이게 엄청난 실수였던 거예요. 미국 정착민들의 수는 금세 멕시코인보다 많아졌어요. 그들은 곧 독립을 선언하고 텍사스 공화국을 세웠죠. 처음에 미국 정부는 텍사스의 합병 요청을 거절했어요. 텍사스가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845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텍사스를 받아들였죠. 이게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이어졌어요. 미국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전쟁이 끝난 후 멕시코 북부의 광대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의 대부분이 이때 미국 땅이 된 거죠. 미국은 멕시코에 1,500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이건 사실상 명목상의 보상이었어요. 동시에 영국과는 오리건 지역을 놓고 협상을 벌였어요. 결국 북위 49도선을 경계로 하기로 합의했죠. 그렇게 불과 50년 만에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뻗어나가는 거대한 국가가 됐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어요. 소식이 퍼지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서부로 달려갔죠. 골드러시가 시작된 거예요. 미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겉으로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바로 노예제 문제였죠. 북부에서는 노예제가 불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도덕적 악으로 봤어요. 반면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경제의 핵심이었거든요. 목화 농장은 노예 노동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죠. 1860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남부주들은 링컨이 노예제를 폐지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11개 주가 연방을 탈퇴하고 독자적인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4년간의 전쟁으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이었죠. 북부가 승리했고 노예제는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전쟁이 끝난 직후 암살당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샀어요. 가격은 $720였죠. 많은 미국인들은 이 거래를 비웃었어요. 얼음으로 뒤덮인 쓸모없는 땅을 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래스카에서 금과 석유가 발견되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래였는지 밝혀졌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어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철도가 대륙을 가로질렀죠.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외부 세계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전통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고립주의 정책을 고수했거든요. 그런데 1890년대 후반 이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쿠바에서 스페인에 맞서 독립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미국 신문들은 연일 쿠바의 상황을 보도했고 많은 미국인들이 쿠바 혁명가들을 지지했죠. 1898년 아바나 항구에 정박해 있던 미국 군함 메이노가 폭발했어요. 원인은 불분명했지만 미국 여론은 스페인을 비난했죠. 미국은 스페인에 최후 통첩을 보냈고 스페인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스페인-미국 전쟁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끝났어요. 미국은 쿠바와 필리핀, 푸에르토리코를 점령했죠. 400년 넘게 이어진 스페인 제국은 사실상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전쟁 중에 미국은 하와이도 합병했어요. 하와이는 태평양의 중요한 군사기지가 됐죠.
전쟁 직후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됐어요. 루스벨트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루스벨트는 파나마 운하 건설을 추진했어요. 처음에는 콜롬비아와 협상했지만 콜롬비아 의회가 거래를 거부했죠. 루스벨트는 화가 났어요. 그는 파나마의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파나마가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하자마자 운하 건설권을 얻어냈습니다. 이건 노골적인 제국주의였지만 효과적이었어요. 1914년에 파나마 운하가 완공됐어요. 이제 미국 해군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죠. 루스벨트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군을 건설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진짜 세계 강대국이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미국의 부상을 보면 운과 전략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폴레옹이 돈이 필요해서 루이지애나를 판 것도, 멕시코가 텍사스에 미국인들을 초대한 것도, 스페인 제국이 쇠퇴한 시점도 모두 미국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었거든요. 물록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때로는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요. 원주민들은 땅을 빼앗겼고 멕시코는 영토의 절반을 잃었으며 약소국들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20세기 들어서면서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거죠. 오늘은 버려진 땅이 어떻게 초강대국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